네, 안녕하세요. 마원TV의 마원입니다. 제가 신발 콜렉션을 해오면서 나이키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뭔가 콜라보에 제대로 좀 맛을 들인 게 버질라블로의 오프화이트와의 콜라보가 굉장히 핫했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고가를 자랑하는 신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오프화이트 콜라보 제품을 몇 쪽을 이제 소장을 하고 있고, 이 오프화이트 콜라보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특징이 마감 처리가 안 되고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스펀지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조던 1 UNC 모델 같은 경우에 2018년도에 발매가 됐죠. 횟수로 6년 정도 됐는데 이렇게 혀 부분 마감 처리가 안 되고 오픈형으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발목 부분도 오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반에 나왔을 때는 이 부분들이 굉장히 하얀 색상을 띠고 있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신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조금 노르스름하게 변색이 오게 마련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숙성된 느낌의 자연스러운 변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요번에 오프화이트 시카고 아이를 영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림이라는 이 중개 업체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상태인데 크림이 검수가 굉장히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뭐 요만한 스크래치 하나가 있어도 검수가 탈락이 된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림을 통해서 산 오프화이트 시카고, 심지어 얘보다 1년이 더 됐죠. 그 안에 2017년도에 발매가 됐는데 변색이 됐을까 안 됐을까가 너무 궁금했고, 만약에 변색이 됐다 그러면 변색이 된 게 결국은 검수를 통과했다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내용을 한번 공유해 보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고요. 같이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되겠고요. 이 랩핑을 한번 뜯고 박스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프화이트의 디자인적인 요소죠. 이 코테이션 마크, 따옴표가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정품명이라고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레터링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사이즈는 9.5, 275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박스 상태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열어보게 되면 신발이 원래 기본 속지가 아닌 추가 랩핑이 된 거죠. 여분끈이 슈레이스라고 적혀있는 녹색, 부황색, 흰색 끈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Made in China 태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크림 검수 태그를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찢어져 있는 그래픽 속지. 가장 중요한 이 신발 변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요. 자, 이제 이 신발을 하나씩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묵은 새 신발 오프화이트 조던 1 제품이 되겠고요. 왼쪽 신발 기본적으로 개방형으로 스펀지가 노출이 되면 변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아마도 이 정도의 변색이 온 시카고 제품은 검수가 통과가 되는 걸로 기준점을 좀 잡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이 옆부분은 검정색 소재, 약간 회색, 짙은 회색 소재의 스펀지이기 때문에 변색의 차이를 알 수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은 굉장히 노란 상태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UNC 버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이 시카고 아이가 UNC 아이보다 훨씬 더 노랗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박스 부분도 노란색으로 변색이 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토박스라든지 사이드 패널의 이 언더레이 같은 경우에는 가죽 소재가 아니고요. 패브릭 형태로 사이드 패널의 언더레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유니버시티 레드 시카고 색상의 이 빨간색 부분은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색 부분은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 힐컵 부분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는 가죽 소재가 아니고요. 직물 같은 소재 위에다가 왁싱 처리를 한 건지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하얀 쪽 오버레이 부분은 스웨이드 소재가 사용이 돼서 완전히 하얗지는 않고 약간의 미색이 도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힐컵 중간 부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하얀색 가죽에 검정색 스티칭이 사용이 됐고요. 터 부분이 나일론 소재이고 개방형 텅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장 변색이 노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끈도 좀 풀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끈을 좀 풀러주니까 혀 안쪽도 보면 특히나 이 모서리 부분들은 약간씩 변색이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크림 쪽에서도 이 정도의 변색은 검수를 통과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요새는 또 하도 뭐 에이징 처리를 해서 출시하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17년도에는 누렇게 에이징 처리를 해서 신발을 출시하는 것은 그렇게 유행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변색이 된 거를 또 색을 빼서 하얗게 만들고 뭐 그런 게 또 유행이었기 때문에, 네, 어찌됐든 요엔 좀 자연스럽게 에이징이 좀 된 듯해 보인다. 아무래도 7년차 된 신발이기 때문에. 인솔도 한번 보여드리면 일반 당시 에어조던 인솔이랑은 조금 다르게 약간의 두께감이 있고요.
오프화이트 더텐 프린팅이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뭐 특별히 기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기같이 튀어나온 문양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오른쪽 신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앞서서 보여드렸던 왼쪽 신발과 동일하고요. 당시에 엄청나게 핫했죠. 오프화이트에 케이블 타이, 빨간색 케이블 타이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이 아이는 플라스틱 소재입니다. 추후에 굉장히 많은 오프화이트 콜라보들이 나오면서 이 케이블 타이의 소재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네요. 네, 크림텍도 달려있고요. 변색의 상태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른쪽이 조금 더 변색이 가있네요. 카메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른쪽 신발이 약간 더 진한 노란색을 띠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개방형 혀 같은 경우에 변색 정도는 오른쪽 왼쪽의 큰 차이를 육안으로는 좀 알아보기 쉽지가 않고요. 이 혀 탭에 나이키 에어 로고 주변에 이렇게 빨간색이 조금 번져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색깔이 좀 번져 있죠. 전체적으로 보관 상태가 일단 뭐 워낙 까다롭기로 유명한 크림에서 이 정도의 상태, 7년 된 시카고 오프화이트가 이 정도의 상태면 검수가 통과가 된다. 개인적으로 신발을 보관은 제가 더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고가의 신발 자체 검수를 해본 결과 오른쪽보다는 왼쪽의 상태가 더 좋았다, 왼쪽보다는 오른쪽의 상태가 좀 나빴다. 크림의 검수팀 입장에서는 사실은 트집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신발을 많이 사지만 또 그만큼 다 가지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꽤 많이 팔기도 해요. 이것보다 훨씬 덜한 결함 내지는 흠집도 검수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약간 미세한 흠집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한테 보내주고 이런 흠집이 있는데 구매를 하겠느냐, 지금부터 규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알려주면 구매자가 사겠다, 흠집 싫다, 안 사겠다, 이렇게 결정권을 줬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검수가 통과가 돼서 저한테 왔고, 중간에 요런 흠집들이 있다, 변색이 있다, 색 번짐이 있다 라고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들도 거래를 할 때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십시오. 제가 기록을 남겨두지 않아서 손해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어찌됐든 조던 1 시카고 굉장히 역사적인 상징적인 그러한 신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